안녕하세요. 지난 10월 암호화폐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덱스라고 부르는 곳들이요. 거래량이 무려 6,13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이거 사상 최고치라고 하던데 진짜 대단한 소식이죠. 네, 정말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 시장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10월 10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요. 거의 12만 1,000달러 근처에서 10만 4천 달러 선까지 꽤 크게 훅 떨어졌었잖아요. 네, 변동성이 엄청났죠. 그쵸. 그런데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거래량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 이게 이번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막 흔들리는데 거래는 더 활발해졌다. 이거 진짜 좀 의외인데요. 뭔가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히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신호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은 자금하고 트레이더들이 그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 CX라고 하죠? 거기를 넘어서서 아니면 CX랑 같이 쓰면서 이 덱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거래하는 온체인 환경으로 몰려들고 있는지 그 배경이랑 의미를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거래량 늘었다, 이걸 넘어서는 변화 같아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그 구체적인 숫자로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번 볼까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하는 디파이라마 자료를 보니까요. 10월 한 달 동안 덱스 전체 거래량이 6,133억 달러였어요. 6,133억 달러. 엄청나죠.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전달인 9월이랑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난 거고요. 역사상 월간 거래량으로는 이게 최고 기록이래요. 네, 정말 대단한 기록 경신입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을 이끈 뭐랄까 주역들을 좀 보면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딱 보입니다. 아, 그렇죠. 누가 제일 잘했나요? 단연코, 부동의 1위죠. 유니스왑. 10월에만 1,709억 달러 거래량을 처리했어요. 이게 전월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한 거거든요. 60%요? 와, 압도적이네요, 진짜. 네,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럼 1위가 저렇게 크면 2위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2위인 팬케이크 스왑도요, 꾸준히 잘했습니다. 10월 거래량이 1,019억 달러, 전월 대비해서 27% 증가했죠. 아, 팬케이크 스왑도 많이 늘었군요. 네. 결국 이 두 플랫폼이 DX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니스왑하고 팬케이크 스왑, 이 두 거대 플랫폼이 정말 시장을 끌어올렸네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한 게 단순히 특정 코인 몇 개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거래량 증가는 사실 온체인 활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주 활발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온체인 활동 자체가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선 새로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 채굴에 참여하려는 자금이 막 몰렸어요. 아, 유동성 채굴. 네. 이게 뭐냐면 특정 토큰상을 DX에 맡겨두고 그 대가로 보상받는 건데 이 활동 자체가 DX에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어차피 DX에서 거래를 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하는 에어드랍 이벤트도 무시 못해요. 에어드랍도요? 그렇죠. 이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짜로 토큰 나눠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마케팅인데 종종 특정 DX에서 거래한 기록이 있거나 유동성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야 준다, 이런 조건을 걸거든요. 아, 참여하려면 거래를 유도하는 거네요. 네,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새로 등장하는 투자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유행하는 테마요. 여기에 따라서 자금이 아주 빠르게 이종하는 모습도 뚜렷했어요. 새로운 테마요? 예를 들면요?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코인들이 갑자기 주목받으면 그 관련 자산을 사려고 해당 토큰을 지원하는 DX로 자금이 확 몰리는 거죠. 아하, 유동성 채굴 때문에 에어드랍 받으려고? 그리고 새로 뜨는 테마 따라서 단순히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이 디파이 생태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회를 막 찾아다니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DX 거래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군요. 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어볼 점이 있어요. 10월 시장이 뜨거웠던 게 DX만의 얘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CX는 어땠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중앙화 거래소, CX요. 여기 10월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늘었어요. CX 전체 현물 거래량을 보면 2조 1,700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2조 달러요? 와. 네, 이게 올해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고요. 전월 대비로는 28%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잠시만요. CX 증가율이 28%면 아까 DX 증가율이 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CX가 더 많이 늘어난 거네요. 네, 비율로만 보면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한데요? DX로 자금이 쏠린다는 얘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럼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돈이 엄청 돌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그 해석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10월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하, 그렇군요.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10월에 8,104억 달러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켰고요. 전월 대비 증가율도 28%로 전체 CX 시장 평균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다른 CX들도 다 비슷하게 올랐나요? 네, 주요 CX들 대부분이 괜찮은 성과를 냈습니다. 게이트.io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5% 넘게, 또 바이빗이나 비트겟도 각각 20% 이상 거래량이 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특정 거래소만 잘 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어느 한 곳의 얘기가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거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ETF 승인 기대감 같은 좋은 뉴스가 나올 때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 들어오거나 다시 돌아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데 이분들 중 상당수는 아무래도 좀 쓰기 편한 CX를 먼저 찾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CX가 더 익숙하니까. 네, 그런 점도 CX 거래량 증가에 좀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CX가 신규 자금 유입 통로 역할도 하면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졌고 그 와중에 DX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DX랑 CX 관계, 특히 그 온체인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관점에서 좀 더 들어가 보죠. 전체 현물 거래량, 이건 추정치지만요. 여기서 DX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0월에 19.84%를 기록했어요. 9월보다는 아주 산짝이지만 올랐거든요. 네, 소폭 상승했죠. 전체 시장이 커졌는데도 DX 비중이 늘었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번 현상의 핵심을 짚는 질문이에요. 절대적인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비중 변화, 이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보여주거든요. 아하, CX도 컸지만 DX가 차지하는 파이가 더 커졌다는 건 분명히 온체인 환경 쪽으로 자금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꼽고 싶어요. 자기 보관, 영어로는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죠. 그리고 투명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기 보관이랑 투명성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기 보관은 말 그대로요. 내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소 같은 제3자한테 맡기지 않는 거예요. 개인 지갑을 써서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아, 내 코인은 내가 지킨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보면 여러 중앙화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도 있었고 갑자기 입출금 막 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거래소가 아예 망하는 사태도 봤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불안했죠. 이 사용자 본인한테 있어요. 은행에 맡기는 거랑 내 금고에 직접 보관하는 거랑 비교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좀 번거로울 순 있지만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거죠. 아, 과거에 CX에서 털었던 문제들이 결국 투자자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자기 보관 트렌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럼 투명성은 어떤 건가요? DX 거래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다 공개된 원장 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다 기록되죠.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 누구나 그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죠. 물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도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래 사실 자체는 투명하게 공개가 돼요. 반면에 중앙화 거래소는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내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밖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약간 깜깜이 운영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DX의 이런 투명성이 시장 조작 같은 것에 대한 우려를 좀 줄여주고 좀 더 공정한 게임 규칙 위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단순히 수수료가 싸다거나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코인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자기 보관,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투명성, 이 탈중앙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DX로 자금이 더 몰리고 있다. 이런 거네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의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10월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보죠. 아까 비트코인 가격 10월 10일에 크게 떨어졌던 거예요. 121.5K에서 104.6K.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게 오히려 거래를 더 부추겼다는 분석이 참 재밌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보통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요, 트레이더들이 더 바빠집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거래를 만들어내는데요. 두 가지요? 첫째는 위험 관리예요. 내가 가진 자산 가치가 갑자기 떨어질 위험이 커지면 손실을 줄이려고 팔거나 반대로 확 오르면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나오죠. 둘째는 기회 포착입니다.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크게 움직였을 때, 이 가격이면 사야지, 혹은 이 가격이면 팔아야지 하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요. 아, 위험 피하려는 움직임이랑 기회 잡으려는 움직임. 네, 결국 변동성은 기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잡으려는 욕구를 자극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위험 관리와 기회 포착, 이 두 가지가 변동성 속에서 동시에 나타나면서 거래량을 밀어 올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장 분석 회사인 크로노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10월 시장에 대해 분석한 걸 보면요. 트레이더들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기존 자산을 정리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 그러니까 새로운 내러티브를 가진 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아, 그냥 불안해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자금을 옮기는 움직임이었다는 거네요. 네, 시장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능동적으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했다. 이런 해석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0월 시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테마, 어떤 내러티브들이 트레이더들의 돈을 끌어모았을까요?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었죠. 아, ETF, 그 얘기 계속 나오죠. 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승인될 거다 이런 전망이 퍼지면서 비트코인 자체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 프로젝트들에도 관심이랑 자금이 확 몰렸어요.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나 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엄청난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이 미리 투자하는 움직임을 만든 거예요. ETF 승인 기대감은 정말 꾸준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재료네요. 또 다른 테마는 없었나요?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관심 증가도 좀 눈에 띄었어요. 프라이버시 코인요? 네.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래 내역의 익명성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코인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밈코인 열풍이요. 밈코인 여전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BNB 체인 같은 곳에서 새로 나온 밈코인들이 단기적으로 막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걸 노린 투기성 자금이 해당 덱스로 몰려들면서 거래량을 확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하, 비트코인 ETF라는 큰 기대감부터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특정 기술 테마, 그리고 밈코인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수요까지 정말 다양한 성격의 자금들이 이 변동성 속에서 각자 기회를 찾아서 EX로 흘러 들어왔고 이게 기록적인 거래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랑 거래량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시장 분석기관인 프레스토 리서치에서는요.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 변동성이 계속되면 거래량도 계속 늘 거다. 네, 앞으로 시장 변동성 자체가 트레이딩 활동이 얼마나 활발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10월 DX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정말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시장이 좋아서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본적으로는 자기 보관과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의 선호도 변화가 꾸준히 있었고요. 이게 온체인 환경으로 이동하는 배경이 된 거죠. 여기에 10월에는 특히 높은 시장 변동성이랑 맞물려서 ETF 기대감,
프라이버시, 밈코인 같은 새로운 투자 테마를 쫓는 자금 재배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더해지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금 흐름의 무게중심이 점차 온체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온체인으로의 자금 흐름이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11월에도 이런 거래 열기나 시장 활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방향을 볼 때 온체인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체인 활동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거래량 숫자를 넘어서요.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성숙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바로미터 같은 거거든요. 더 많은 사용자와 자금이 들어오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면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 역시 계속 발전하고 혁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흥미로운 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온체인 거래의 중요성이 계속 커진다면요,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매끄럽게 받아들이고 또 더 쉽고 편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면 어떤 기술적,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리고 시장에서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앙화 거래소와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또 어떤 식으로 협력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